거래량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최근에 계약 하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 더불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강건우 대표님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네. LH나 SH 계약이 뭡니까? 아, 네. 자,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LH나 SH에서 집을 계약을 하고 그거를 일종의 사용료를 그 임차인,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한테 이제 받는 뭐 그런 계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좀 어려운 분들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천만 원인데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은 1억 2천이다. 그러면 요 차액에 대한 부분은 LH나 SH에서 대신 계약을 해주고, 다만 그거에 대한 이자조로 조금 좀 굉장히 저렴하게 부담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네. 제도가 있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파트는 그런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파트도 있어요, 이런 계약이? 예전엔 사실 LH 계약은 전혀 안 했었는데 최근에 LH 계약 문의가 오면 이거라도 하자. 네.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액의 80% 정도, 뭐 90% 정도를 LH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SH 계약은 안 해봤고 LH 계약을 몇 건을 해봤는데 중개 수수료도 LH에서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대납을 해줘요. 그런데 임차인 중개 수수료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 중개 수수료도 LH에서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LH 전세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LH 전세 임대 포털 거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등록된 물건이 권리 분석에 들어가서 계약 체결을 하면 임대인 중개 수수료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근에 경험했는데 왜 경험했냐? 임대인이 수수료를 반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야, 이분도 또 어렵다고 반만 준다고 하는구나. 그래, 반 받자. 이제 이렇게 해서 50% 이제 합의를 하고 나머지 50%를 어디서 채워야 되지? 이걸 생각하다가 이제 LH에서 임대인 수수료도 부담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찾았죠. 찾았더니 권리 분석 전에 집이 등록이 되면 준다더라. 이래서 얼른 등록하고 신청했더니 정말 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LH 계약을 하면 법무사에서 나와서 계약서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LH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공인중개사를 고용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나오던지 공인중개사 할 일이 없게 법무사가 와서 계약서를 쓰고 있더라. 이건 과연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뭐 덕분에 저도 몰랐던 사실을 임대인 것도 나오는군요. 네, 그렇군요. 거기다 등록을 하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주인들이 거기다가 등록을 하고 또 법무사들이 막 이렇게 계약서 쓰다가 저분들이 공인중개사까지 따가지고 또 계약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직업에 대한 어떤 위축? 내가 써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카피해주고 막 이래야 돼요. 법무사가 와서 하면 일을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욕먹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법무사라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정받은 법무사가 있더라고요. 그 법무사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 LH나 SH 이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왜 그런 법무사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무사가 그나마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이제 법무사가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 모르고, 네. 그리고 와서 뭐 이상한 얘기 자꾸 찍찍하고, 네. 그러는데 사실 좀 거래 전문가는 우린데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법무사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았던 그렇죠. 그런 경험이 불편하죠. 있습니다. 네. 아니, 법무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실장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거래량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최근에 계약 하셨어요? 네.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은 계약하셨다고. 네. 어저께 이상한 계약. 네. 자, 최근 거래한 계약들은 어떤 계약이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하면서 어떤 달라진 조건이나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인중개사는 전부 다 이제 실거래 현황을 파악을 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데, 한남뉴타운 지역에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 건수가 170건 정도고, 올해는 같은 기간에 70건 정도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70건 중에서도 제 기억으로 한 5, 6건 정도는 이제 증여나 뭐 가족 간 거래로 보이는 뭐 워낙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뭐 그런 걸 빼면은 이제 60건 남짓인데 이 정도면 뭐 예전 거래량의 이제 약 40% 그러니까 줄어든 게 60%죠. 네, 그 정도고 특히 이제 6월 이후에는 뭐 정말 거래량 자체가 뭐 월 2건, 3건, 4건 뭐 요 정도 선 이제 이었죠. 네. 자, 그래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래된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들어간 물건, 소액 물건만 이제 가능한 물건이었고 그 이유가 3구역이 이제 관처 인가를 받으면 더 이상 못 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4평형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매가 14억 물건인 경우에는 이 물건의 평가 금액이 7억이었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이제 7억인 거죠. 14억에서 7억을 빼니까. 이제 요 물건의 조건은 매도인이 2억을 2주 시장까지 안아주는 조건이었고, 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준비할 돈이 그만큼 적었죠. 요런 물건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요거보다 조금 큰 물건이다. 마찬가지로 34평형 가는 거. 매매가는 18억 7천이었고, 감정평가 금액이 12억 7천이었으니까 프리미엄이 피가 이제 6억짜리입니다. 네. 84형 갈 수 있는 물건이 피가 6억이면 정말 싼 물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이제 물건으로 보면 아무래도 조건이 더 좋아지면 가격은 조금 좀 매매가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3구역에 84형 갈 수 있는 물건이 프리미엄 피가 10억에서 11억 정도까지도 실제로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약 5억 정도, 그 정도 프리미엄 기준으로 매매가가 이제 5억 정도 하락한 거죠. 네, 그래서 매매가가 이제 작은 물건들인 경우에 큰 뭐 30억, 40억, 20억 이상 되는 물건들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하락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거는 오직 한남 3구역만 한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뭐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6, 7, 8, 6월 달만 이제 활발하게 금액이 아주 치솟으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한 30%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아파트 세대수만 27,000 세대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달에 거래되는 양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건이에요. 그러면
부동산만도 105 신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들이 한 120여 곳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한 달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30건 정도면 굉장히 거래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어제의 저가가 오늘의 고가가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거래 금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매를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수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팔아야 되는, 없으니까 나는 꼭 팔아야 되는, 내일 모레까지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은 자꾸 금액을 다운해달래. 세금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파는 게 나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파는 그런 환경이 계속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제가 생각드는 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해도 양도세 낼 건 있구나. 네. 샀던 거보다 놀랐구나. 네. 그때 사두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거래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짜 내려갔네요. 먹고 살기 다들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반면에 뭐 대표님들 계약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이 빠진 거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네요. 프리미엄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는 일반 조합원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시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보면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부동산 고민들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뭐냐면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된다. 네, 임대해야 되는데 임대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현업에 계시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분들이 상담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상담을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거 뭐 궁금합니다. 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분의 상황 이런 걸 먼저 좀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서 그냥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건지 뭐 내일 모레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번 달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하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매도는 매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전문가잖아요. 이 시장 안에서는 그분도 파악할 수 있고 많은 정보력을 갖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손님이 없는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 매수할 수 있는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매도하셔야 되는 분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면 그냥 제가 드리는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주로 설득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시도록 유도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되신다면 도움이 그냥 제가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건 아니고 그분이 꼭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도해야 되면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매도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드려서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일단은 105 신도시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105 시흥 부동산으로 가면 잘 들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겠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자, 우리 강건우 대표님은요? 아, 네. 아, 대표님께서 워낙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하셔서, 네. 사실은 뭐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오신다고 해서 뭐 무작정 파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 그분도 매도인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근데 요럴 때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희 그 정다운 부동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부동산은 지역에서 매매 거래가 많기로 소문난 부동산이고요. 네. 이런 부동산의 특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풍부하고 기존에 거래했던 매수인들께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또 지인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매수 의사가 없는 분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매수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급하신 경우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상담하는 상대방 부동산 사장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보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거래를 많이 했던 그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빨리 팔아야 되는 이 매도인이나 또는 임대를 못 나서 고전하고 있는 임대인 이런 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게 저 사람의 도움이 결국 본인을 위한 도움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도움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지 않다 보니까 고민에 대한 상담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용산 지역은 우리 정다운 부동산의 강건우 대표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도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5 신도시는 우리 윤현숙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잘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